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멘탈 관리 전문 채널 멘붕박사 박준화 TV를 운영하는 심리학자이자 누구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멘탈 관리 매뉴얼 부계인 어처구니 있는 멘탈 관리의 저자 박준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태까지 내담자분들은 한 몇 명 정도 만나셨어요? 한 2,000명 정도는 넘은 것 같고요. 보통 치료사들이 1년에 100명 이렇게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저는 최면을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최면 잘 걸리는 사람 특징들이 있어요? 감정적인 감응 잘 하시는 분들, 아니면 영화나 소설을 볼 때도 상상 잘하면서 몰입 잘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최면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빠르시고 깊이 있는 체험을 하시곤 합니다. 그럼 체면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만 보잖아요. 목격자인데 과거에 돌아가서 목격했던 거를 무의식 중에 끄집어낸다는 거, 이런 것들이 진짜 가능한 거예요? 기억 창고에는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몰입 상태의 최면에 들어가면 이 기억 창고가 열리기 때문에 저장돼 있었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해요. 범죄 수사를 할 때는 내가 알고 있었던 번호판이지만 잘 기억이 안 난다.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겪을 당시의 기억에 접근이 되니까 보다 생생한 정보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예전에 저 되게 어렸을 때 최면놀이라고 해가지고 최면 거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이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.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사람이 그런 걸 따라해도 최면을 걸리게 할 수 있어요? 최면이 보통 많이 알려진 게 연예인들이 눈 감고 막 펑펑 울면서 뭐 이 난장이들이 나한테 와요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면 최면 걸려서 무의식 중에 조종당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나 보다 생각하시는데, 아무리 깊은 최면에 들어가도 정신이 멀쩡하고요. 그냥 눈 감고 자신의 내면의 뭔가에 몰입한 상태세요. 그래서 순간 최면이라고 갑자기 넘어진다 하면 딱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, 이 원리는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딱 하면 최면 걸려서 넘어질 거라고 자기가 믿게 되면 그 믿은 대로 스스로 이렇게 딱 돼버리세요.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애들이 장난 삼아서 최면놀이를 하더라도 들어갔다가 재미없어서 눈 뜨고 일어나고 싶으면 알아서 돌아 나오기 때문에 뭐 위험하고 이런 건 아니네요. 위험할 게 없습니다. 좀 내가 우울하다, 내가 멘탈이 약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상황이 잘 흔들리고 이런 분들, 그런 거 쟤는 멘탈이 약해라고 표현하잖아요. 멘탈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? 유전적인 경우가 있지만 심리학 쪽에서는 주로 환경 영향을 많이 보는데,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싸웠거나 당신들 힘든 것 때문에 잘 돌보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학대를 받았거나, 이런 분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도 나에게 신경을 안 쓰는 거 보니 쓸모없는 존재 같고, 내가 별로 쓸모없는 존재이면 사회에서도 별로 쓸모없다는 이런 자신에 대한 자아 개념이 건강하게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. 그럼 소장님 채널에 제가 봤는데 멘탈이 센 사람들의 3가지 습관?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. 첫 번째 습관은 탓하기에 계속 빠져 계시는가, 털어내는가. 탓하기는 2가지로 나누는데요. 바깥을 탓하면서 시험에 떨어졌으면 왜 나 같은 유능한 인재를 세상에 몰라보는 거야. 아니면 탓하기의 방향이 안으로 향하시는 분들은 화살을 자기로 쏘시거든요. 나는 이제 팔자가 더러워서 뭘 해도 안 되는 팔자고 볕들 날이 오겠냐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계속 빠지시게 될 수 있죠. 이 방향이 어디로 가든 이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실패했거나 내 인생에 안 좋았던 데서 머무시는 거죠. 두 번째는 성공과 실패를 할 때 사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바라보는 생각이, 습관이 있으세요. 1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있다고 쳐볼게요. 한참 얘기가 재밌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. 그럴 때 누구나 다 썰렁해질 수 있는데 자기 탓을 하는 분들은요, 나 때문에 썰렁해졌나? 이런 분 계세요. 대화가 썰렁해진 이 결과를 자기한테 가져가는 거.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일시적으로 그냥 일어난 일이다라고 원인을 찾는 분들도 있고, 아니면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이런 데서 원인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. 시험을 망쳤을 때 그냥 어제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못 자서 내가 좀 피곤했네,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못 봤어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험 볼 때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습관, 첫 번째, 두 번째가 다 연결되고요. 세 번째는 통제할 수 있는가, 통제할 수 없는가를 잘 나누는 습관이 있어요. 기부 같은 거 하실 때 있잖아요.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난민들이 굶고 이러는 것을 방송에서 내보낼 때랑 아피큰에 사는 6살짜리 아이가 저녁을 굶고 막 힘들게 누워있는 거를 보여주는 방송, 기부금을 모아봤는데 압도적으로 한 아이의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훨씬 더 기부를 많이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전쟁이라는 건 너무 커다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부를 해봤자 저게 기여되고 사람들이 도움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런데
한 소녀가 저녁밥을 굶는 거는 내가 10,000원만 내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. 네. 이게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네. 그럴 때 사람들은 통제감과 자신감을 느끼면 행동하기가 훨씬 나아집니다. 네.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. 그래서 이제 자기계발서에 숱하게 나오는 게 방 정리부터 하라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요. 방 청소하는 건 누구나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세요. 내가 당장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집중하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기분이 느껴지거든요. 근데 이 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꼈었던 것들도 점차적으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힘이 점점 자라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심리학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편견이나 오해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왠지 내 심리를 꿰뚫고 있는 것 같고. 네. 좀 그런 편견이나 오해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? 오셔서 눈만 쳐다봐도 꿰뚫어 보는 것 같다 하시면서 긴장하는 분도 계시고 나를 다 이해해 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말도 안 하고 다 알아줘라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. 아니면 자신의 심리를 분석하고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. 그런 편견들이 싫지는 않으세요? 대중이나 사회 일반에서 기대하는 직업에 대한 기대 수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싶고 오래 이게 겪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. 그렇죠. 그럼 한 2,000명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. 이런 케이스 내가 너무 힘들다 했던 경험이라던가 기억에 나시는 분이 있나요? 바람이 나서 어린 딸을 두고 집을 나가셨던 분이 계셨어요. 근데 집에 두고 온 딸이 너무 생각나니까 이게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불면증이 심해서 오신 적이 있어요. 체면 상담으로 불면증은 쉽게 해결이 되곤 하지만 그 어린 딸이 자꾸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. 그나마 엄마가 죄책감이라도 있어서 딸을 생각하는 건데 이거를 처리해 드리면 딸을 다시 보러 가지 않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이 들면서 도와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고객으로 힘들다고 오셨으니까 잠 잘 주무시게 해결해 드리긴 했지만 그 후로도 참 오랫동안 생각이 났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거 외에도 좀 힘들다라고 했던 그런 순간도 있으세요? 갑질하신 분들을 겪을 때 힘들죠. 자녀분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. 청소년을 데리고 오시는 학부모들을 보면 3가지 정도 유형으로 이렇게 나뉘어요. 첫 번째 유형은 죄책감 많으신 분들이세요. 면담하는 시간 동안 본인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힘들어 하세요. 두 번째 유형은 자기 탓이 아니라 자식 탓하시는 분들 계시죠. 계속 아들 욕을 하세요. 얘 때문에 우리 집이 풍지박산이 났다. 죽을 것 같다 막 이러시면서.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 유형이세요. 그냥 오셔서 얘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습니까? 부모로서 이해되는 반응이요. 그런데 이제 갑질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유형이시죠. 공황장애 때문에 손이 자꾸 떨려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. 우울증 걸렸다. 뭐 불면증이다. 그러면 빨리빨리 원인만 해결하면 좋아지시기 때문에 4, 5회 정도 되시면 학생은 와서 이제 편해졌어 라고 보고 하는데 부모님이 따지세요. 아니 얘가 오늘도 게임을 3시간을 했는데 돈을 얼마를 들였는데 애를 이렇게 못 고쳐놓냐고 뭐 내놓으라고 막 하시는 경우가 있죠. 그러면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잠깐만 얘기해봐도 부모님 때문에 자녀분이 되게 힘들게 되는 게 보이는데 그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최면하다가 돌발 상황이 생긴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? 체면 중에 특정한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화를 풀어내는 과정이 있으세요. 상상의 방 속에서 뭐든지 생생하게 펼치실 수 있기 때문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상처 줬었던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응어리 있는 말들을 하고 화를 빨리 풀어내는 기법이 있어요. 그런데 어떤 분이 권투를 과거에 하셨었는지 눈을 감은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권투를 하시는 거예요. 막 훅을 하면서 이렇게 막 권투하는 거를 뭐 한참을 하시더라고요. 그 모든 과정을 눈 감고 하시는데 제가 걱정된 건 어디 부딪혀서 다치실까봐. 그렇죠. 근데 신기하게 다치진 않으세요.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계속 하시면서 그러면서 편해졌다라고 끝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나요? 오늘 멘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멘탈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요. 제가 딸이 있는데 나름대로 딸 바보 소리를 듣는데 딸들한테 디스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밌고 쉽게 읽히도록 영혼을 갈아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. 주변에 심리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자기 멘탈 관리를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책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